아이고 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아찔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오전 7시경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이 제목 그대로의 중앙분리대를 넘는 차량,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월요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허. 사고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어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출근길, 한 차량이 천천히 도로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블랙박스 차량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세상에. 피할 수도 없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니 아니 김현주 평은 저거 어찌된 저기 사람이요. 지금 시내 도로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게. 누구나 다 바쁘다고 느껴지는 월요일 오전 7시 다 출근 준비에 바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빗길에 커브를 돌다가 마치 총알처럼 날아오면서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은 이 차량에 피해를 입게 된 차량은 처음에 2대였습니다. 이 차량과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연쇄적인 사고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량 2대가 잇따라서 뒤따르던 차량들과 또 부딪히면서 모두 4대의 자동차가 파손이 됐는데요. 네. 이 사고로 인해서 60대 남성 1명은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었고요. 네.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상자 3명 가운데는 가해 차량 운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는데요. 모두 차량 4대가 파손되고 도로 표지판 일부가 훼손되는 이런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게 진짜 날벼락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진짜. 맞습니다. 이 날벼락으로 인해서 중상을 입은 60대 남성은 현재 생사를 오가고 있는 어머,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 내장 손상, 쇄골 골절 등으로 인해서 MRI 찍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장이 처참하네요 진짜 안진용 기자님. 네, 현장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나 큰 사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현재 자가호흡과 눈 마주침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눈 깜빡임으로 반응하는 역시 불가능한 어머, 상태라고 어떡해요. 합니다. 이 피해 남성의 가족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사랑을 줄 줄도 받을지도 몰랐지만 늘 가장의 역할을 훌륭히 해오신 아버지라고 어머나, 속상함을 세상에. 토로했고요. 특히 또 아버지의 욕심이 담긴 소원이라고는 부자 되기, 복권 당첨되기 이런 게 아니라 장애가 있는 형보다 하루 더 살기일 정도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금치 어머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희 뉴스파이터는 이런 사고를 전해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준 변호사님, 왜 이렇게 하늘도 무심하지 저렇게 법 없이도 사실 분한테 꼭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사필 귀정의 당연한 결론일 텐데 이렇게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들으면 또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 사고 낸 운전자 뭐 하는 인가? 저 뭐 하는 저 사람이 저기 사람 진짜 뭐 하는 인가요 저게? 사고를 낸 원인을 들으면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이요. 일단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위반하고 중앙선도 침범해서 이 사고를 낸 거예요. 심지어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이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정도인 시내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과속했는지는 일단 측정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속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렇게 사고를 냈으니 당연히 이거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요. 보험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설령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입원 중이어서 일단 치료가 끝나는 대로 뭐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하겠지만 본인이 회복되는 거에 앞서서 지금 피해자들이 특히 이 생사가 불분명한 이 목숨의 경각이 달린 이 피해자가 제발 안전하게 회복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결과가 안 좋아지면 피해자 수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과실들이 중복해서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이 가해 운전자란 인간이요 20대요. 이런 철딱서니 밤새 얼마나 퍼마시고 아니면
그 아침까지 퍼마시다가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퍼마셨으면 최명기 원장님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전장관도 몰라서 이거 사람 진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7시라는 사고 시점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직전까지 술을 먹기보다는 아마 술을 갖다 먹다가 잠시 중단하고 잠을 자고 잠을 살짝 자다가 탔을 경우가 많아요. 20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러나 네, 말씀하세요. 운전을 갖다 하면서는 아마 거의 틀림없이 졸음 운전이 됐을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술을 마셨지만 취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보다도 저기 사람이 진짜. 네, 더 위험한 상태를 갖다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근데 허준 변호사님 매번 뉴스파이트가 그런 말씀 강조드리죠. 대한민국 땅에서 음주운전 4글자가 사라진 날까지 뉴스파이트가 음주운전 고발을 만천하에 고발해보다가 엄포를 놨는데도 이런 일이 안 끊어요. 이런 인간들 좀 엄벌에 처하면 안 돼. 형량 좀 높이면 안 돼요 진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매사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지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었잖아요. 그때도 이 교통사고 이 처벌, 과실치사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처벌이 지금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도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음주운전 이 사고는 사실상 과실이 아니라 고의사고 영역으로 봐서 특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거든요.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좀 경각심을 더 일깨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20대밖에 안 된 인간이 밤새 얼마나 퍼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벌은 처벌이고 이 인간요 지금 당장 그 의식불명인 환자 그 병원 찾아가 가족분들한테도 무릎 꿇고 석고대제 싹싹 빌어요. 일단은 그게 사람이라면 진짜 먼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아 정말로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민정 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분이죠. 이병헌 씨 아내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논란에 휩싸였다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베니스 영화제가 개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영화제에는 현재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연 배우가 바로 이병헌 씨인데 어허. 그래서 이병헌 씨의 아내인 이민정 씨가 또 내조를 위해서 함께 현지에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주인공인 손예진 씨 같은 경우는 이민정 씨와 같은 소속사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영화제도 즐기고 관광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예진 씨가 직접 찍어준 사진 한 장이 뜻밖에도 해외 팬들의 거센 질타를 지금 받고 요건 있는 손예진 겁니다. 씨랑 같이 찍었네요. 어머, 그렇습니다. 다정하구나 두 분이. 네. 그런데 일단 저 사진 보면 다정하게 찍은 것이 사진이고 많은 분들이 부럽다. 그리고 참 두 분 다정하다. 이건데 대체 어떤 저 사진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사진이길래 지금 논란에 지금 휩싸였다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논란이 된 사진은 이민정 씨가 혼자 포즈를 잡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장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보이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있잖아요. 이 딱 봐도 앞에서 성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당 내부에 이 예배를 보는 공간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이걸 강조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민정 씨가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라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이 비슷한 포즈, 비슷한 자세인데 사진이 총 2장이에요. 이렇게 요 장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한 사진은 아예 양손으로 가방을 거의 전면에 내세우는 듯한 그런 사진도 있어요. 요 사진, 요 밑에 치워보세요. 네, 자막 좀 치워보세요. 요 사진도 요 사진. 요 사진도 있고 아까 한 손으로 들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근데 저희 제작진은 지금 뒤에 예수상 배경에 조금 더 이 강조하기 위해서 보세요. 요 사진 두 손 받치고 있죠?
요 사진이 이제 두 장이 있는 건데 뒤에 예수상 즉 성당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지금 이게 언뜻 보면 시청자분들이 해외 유명 어디 성당 가서 배경으로 찍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그 게시물을 보면 일단 홍보성 멘트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문구라든지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진에서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한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SNS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뜨겁긴 뜨겁더라고요. 그래요? 비판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이 관광지가 아니라 예배 장소였다는 게 문제다라고 핵심을 짚는 그런 댓글이 보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것은 무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외국인들의 의견도 보였고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사진은 큰 충격이고 상처다. 또 성당 밖에서 장난기 가득한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해달라는 한국인들의 반응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특히 이제 천주교 저것이 또 성당이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분들의 뭐 분노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이 이 기분이 언짢고 역정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글을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뭐 종교를 안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테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일 만한 사진인가라는 또 질문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다고 할까요? 앞서서는 주로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네티즌 분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은 뭐 사진 찍을 만한 곳에서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방식의 좀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이렇게 비교적 이민정 씨를 옹호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자면은요. 사진 촬영이 불가능했다면 무슨 금지 구역을 설정해놨든지 뭐 이럴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막아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느냐. 또 뭐 찍을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몰랐을 수 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뜨거워질 것을 이민정 씨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 어머나 어떻게 국내에서 지금 난리 났어 막 이렇게 누가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민정 씨는 반응 입장 같은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SNS 활동은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반응은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건 이제 첫 번째는 반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반응이 없는 점이 있고요. 네. 반응을 굉장히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활동을 일단 중지하는 어떤 성의가 보여야 됩니다. 반응은 보이고 활동을 그대로 하게 되면 더 비난받게 되는 수가 있고요. 네. 또 아직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의 분위기를 본인이 와서 본인이 직접 파악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좀 늦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진용 기자님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이 사진 보고 떠올랐던 게 사실 이게 만약에 이민정 씨가 저곳에서 사진 찍었을 때 가방 안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또 논란이 더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저는 아까 장면에서 뭐 이렇게 명품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그 상품에 무슨 막 집착하고 나 이런 명품백 샀어요. 막 굳이 홍보가 아니라면 굳이 누가 봐도 가방을 앞에 들이미는 듯한 저 자세를 왜 취했을까? 아까 그리고 저기 밖에 베란다 같이는 보이는 거기서 가방을 앞에 딱 놓고 찍죠. 왜 그랬을까? 그게 생각이 왜 굳이 그랬을까요? 결국 이제 의도성이 있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성 문구가 따로 없는 걸로 봐서 딱히 어떠한 의도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이 만약 이게 이민정 씨가 아니라 일반 누군가가 가서 이 똑같은 사진을 올렸다고 했을 때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까요? 아하. 딱히 불거지지 않았겠죠. 네. 근데 저희가 많이 다루지만 유명인이 아니어도 저희가 논란이 될 얘기들은 뉴스파이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누군가가 사실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독실한 신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언가 상식이 부족했다. 분명 신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너 빡빡하게 굴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죠. 결국 양쪽 이야기,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걸 논란 자체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디 현장에 갔을 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번에 누군가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서로 관용을 베풀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라는 거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뭔가 정도를 지키면 좋겠다. 물론 지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적을 하되 뭔가 선을 지키며 지적하면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민정 씨도 만약에 뭔가 논란됐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또 에티켓, 매너는 지켜주면서 또 지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국가대표 며느리 이상화 씨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며느리분을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왜 김묘성이 막 우신다는 거예요. 네, 이상화 씨와 강남 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더라고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남 씨의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일본인이시거든요. 그리고 강남 씨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씨가 최근에 아내인 이상화, 그러니까 며느리인 이상화 씨와 시부모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뭔데요? 아버지가 상화를 보면 계속 우신다. 어머나? 그런데 좋아서 우신다. 라는 거예요. 어허. 사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가 맞긴 하지만 네.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실까라고 살펴봤더니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니까 이상화 씨가 정말 잘 챙겨드려서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강남 씨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고 자주 챙겨드리면서 몸 관리에 대해서도 잘 챙겨줬대요. 왜냐하면 꾸준히 몸 관리를 했던 이상화 씨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하나둘 다 챙겨서 시아버지를 챙겨드린 덕분에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물론 이상화 씨가 며느리로서 이거 뭐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해드렸지만 시아버지 근데 여느 며느리가 진짜 이 효심이 가득한 지극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편찮으시면 먹는 것도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일반적인 효심 가득한 며느리 근데 이상화 씨 국가대표 며느리라는 거 더 지금 기분 좋으신 거 그거예요 지금? 국가대표로서 우리나라 빛내줬으니까 국가의 보배가 우리 집의 보배가 됐구나 해서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네.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우실 정도로 좋아하고 고마워하시는지 좀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챙겨드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화 씨의 시아버지가 우리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일본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들 강남 씨 앞에서는 힘든 티를 잘 안 내셨다고 해요. 근데 이상화 씨는 워낙 몸 관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간뿐만 아니라 심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상화 씨가 스케줄을 조정해서 틈을 내서 직접 일본까지 날아가서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이제 매번 갈 때도 뭐 같이 가져갔겠지만 매번 갈 수가 없으니까 챙겨 드시라고 진공으로 다 포장해서 이걸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사서 보내드린 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까 간을 좀 간간하게 해서 센 음식을 드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하나하나 다 조절해서 어머나. 일부러 싱겁게 만든 음식을 포장해서 다 보내드리거나 갈 때마다 챙겨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딸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정말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고 강남 씨가 말하기를요. 네. 강남 씨한테 이상화 씨는 아내이면서도 또 엄마 같기도 하다는 그래요? 거예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래서 상화 씨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게 세상에.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김현주 평론가님 뭐 멀리 일본까지 직접 날아갔다 또 대단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뭐 주치 수준인데요, 진짜 시아버지한테는. 듣기만 해도 남의 가정 얘기지만 굉장히 흐뭇하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강남시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에 비화가 있었다고 뭔데요?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성아 씨를 이 예비 시어머니가 이제 살짝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네. 우리 아들 강남이 만나지 마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머. 아니 나라를 빛낸 분 아니냐. 근데 왜 우리 아들 만나요?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대화는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강남시가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야, 너가 뭔데 국가대표를 만나냐? 어?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이성아 씨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제가 또 엉뚱한 질문이에요, 최명기 원장님. 혹시 강남시 어머님의 이 말, 물론 당신의 아들인 강남시가 네가 뭔데 국가대표를 만나? 뭐 이렇게 했지만 혹시 우리 아들 만나지 마세요. 이 말 행간의 의미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일단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귀는 때부터 왠지 그 비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상아 씨랑 데뷔가 되면서 뭔가 비난받을까 봐 걱정이 됐었을 것 같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둘이 왠지 차이가 많다가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아들이 너무 비난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컸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상아 씨에 대한 아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어느 정도 진지한지를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내심 뭔가 이렇게 또 아들과 반대로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네. 자제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랑 사랑하면서 아들도 더 좋고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랬겠네요. 아, 정말 이렇게 사진과 영상 봐서 참 두 분 잘 어울린다 생각되는데 실제 결혼 생활은 진짜 몇 년 지났는데도 알콩달콩 그럴까요? 한번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런 방송 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몰래 나온 거야? 몰래 나와. 아니 진짜 상황 몰라 이거 나온 거.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한국말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엄마랑 아빠가 싸우잖아요. 근데 아빠는 나가요, 거냐로, 나가요, 거냐로 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그냥 쉬 끝나. 여기서 나와버리니까 이 한국의 그 힘이 맞아. 와 세고. 엄마 떠나서 이제 장가 갔는데 이제 부인이 또 우리 엄마 무서우시네. 엄마 8배 정도 무서워. 포스와 약간 상화가 화난 느낌이 나잖아. 싸야지. 그러면 강아지가 이미 2층에 도망가 있어. 두 마리 다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어. 이 아우라가 나오나 봐. 처음에 통장 같이 합치자.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돈 다 보낼까? 이랬더니 내 통장 보고 굳이 괜찮을 것 같다. 너 용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합쳤어 우리는. 와, 이상화 씨가 정말 이른바 포스가 장난이 아닌가 보다. 강남 씨가 말하기를 안진용 기자님 엄마도 무서웠는데 엄마보다 8배 무섭답니다, 지금. 남편이 통상 아내가 무섭다고 할 땐요. 무서울 짓을 합니다. 아마 남들보다 8배 정도라는 것 같은데 강남 씨의 별명이 금쪽이 남편, 즉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저도 이거 보고는 이건 좀 심하다 싶은데 상화 씨의 외제차를 상화 씨 몰래 핑크색으로 색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아하. 이건 정말로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아내가 놀라면 그 앞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네. 또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막 놀린다는 거죠. 화를 부르는 남편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씨는 이상화 씨에 대한 또 존경심, 존중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존대를 한다고요. 뭔가 모르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연애 때는 오히려 반말하고 좀 편하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상화 씨는 얘기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칠 때는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말의 포스가 느껴지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통장 얘기했죠. 자, 이상화 씨는 강남 씨의 통장을 본 다음에 그냥 너 써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강남 씨 역시 이상화 씨의 통장을 본 뒤에 더욱더 아내에게 존댓말을 써야겠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안진용 기자님
이상화 선수가 현역 때 뭐 금메달 많이 따고 뭐 또 연금 같은 것도 금메달 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근데 운동 그만뒀는데 지금 그렇게 진짜로 아까 통장 보고 굳이 안 합쳐도 될 것 같아 그냥 당신 써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상화 씨가 돈이 많나요? 저 지금 강남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자도 꽤 많고 수익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이상화 씨가 그거는 너 써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스스로 사는데 집에서 비싼 거 살 때가 있잖아요. 비싼 거는 항상 이상화 씨의 몫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화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스포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국제대회에서 받은 금메달만 몇백 개가 있다고 하고요. 어머나. 그걸 안 쉬고 약 25년 동안 했다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까 이상화 씨의 재산이 내 재산이 한 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연금 정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매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 정수를 꽉 채우면 그때부터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25년 동안 운동을 하면은 중요한 거 돈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상화 씨가 재테크도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규모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대박 거죠. 사건이네요. 진짜 이상화 씨한테 강남 씨가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의 또 두 분 결혼 생활도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또 반가운 이름 나왔네요. 근데 딸의 신혼여행에 동행한다. 이거 대박 사건일 것 같은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군요. 저게 누구신가? 안녕. 여기. 아, 진짜. 사진을 끝없이 찍어요. 속담이 나왔습니다. 냄새가 꼬리꼬리해서 꼬리꼬리한 두 명. 잘렸어. 뭐 좋아하는 두 명이 자리를 바꿔 앉았고. 옆 테이블로 잘렸어. 내가 룸으로 보내달라고. 해피 애니버서리. 땡큐. 와, 지금 보니까 서동주 씨의 부부의 신혼여행에 근데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서정희 씨 엄마 서정희 씨만 간 게 아니라 한 명 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정희 씨의 6살 연하 남편도 함께한 더블 데이트였던 겁니다. 지난 6월에 서동주 씨가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는 체격이 굉장히 좋고 딸도 잘 보호해 줄 것 같다. 성격도 나이스하다라면서 칭찬을 줄줄이 했었거든요. 사위에 대한 애정을 정말 가감 없이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 딸의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게 되고 그 발리에 이 엄마의 커플, 부부도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정말 가깝고 애틋한 사이로 보여지는데요. 네.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랑의 눈치가 살짝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허. 그럼에도 신랑이 잘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엄마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고 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허준면서 영상 보니까 보통 이제 어쨌든 지금 서동주 씨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김태현 씨가 이제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인어른 앞에서는 되게 각 잡고 먹을 때도 네, 장인어른 좀 먼저 드시죠. 아이고 잘 먹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진짜 되게 막 편안해 보고 친해 보이고 뭐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사진에서도 영상에서도 마치 진짜 그냥 엄마 아빠랑 아들 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저런 장난도 같이 치고 대박 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스럼 없이 지내는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사실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은 사위랑 장인어른이 이렇게 서로 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여행은. 근데 이렇게 같이 신혼여행을 가게 된 계기가 네. 바로 서동주 씨의 남편 소원 때문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서동주 씨 남편이 가족 여행 겸 신혼여행을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남편이 자기 소원 성취하는 자리니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로는 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동주 씨가 남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더블 여행으로 둘이서 같이 두 커플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랜만에 똘똘 뭉친 느낌도 있고 네. 서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남편의 따뜻한 마음과 또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생각지도 못한 민폐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겁니다. 민폐 논란? 안진용 기자, 민폐 논란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아, 왜 눈치 없이 딸내 신혼여행을 따라가고 그래요? 혹시 뭐 그런 거예요? 딱 그겁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엄마가 왜 따라가냐 민폐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유명인의 삶이 참 힘듭니다. 결국 그래요. 서정희 씨는 관련해서 해명까지 내놔야 되는데 입장을 내놔야 돼. 네. 근데 나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여기에 서정희 씨 부부뿐만 아니라 사돈도 함께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돈이 사정상 못 가게 돼서 서정희 씨 역시 고민을 하는데 그때 네. 사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 아무래도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렇지 일정을 모두 함께 한 건 아니고 서정희 씨 역시 남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전혀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모녀가 신혼여행지에서 신혼여행을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신박하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영상. 근데 어떻게 이걸 계획하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의 소원이 가족여행을 겸 신혼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하고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그리고 누나네 가족,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또 저희 엄마, 아저씨 이렇게 저희까지 해서 한 8명이서 같이 단체 가족여행을 해보자. 이게 신랑의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일을 못 빼는 상황이 되시고 또 누나 커플도 개인적인 사유로 못 오게 되시고 저희 할머니도 관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안 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엄마 커플과 저희 커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만 갈까 했는데 신랑이 또 아니다. 어머님 커플하고도 여행 갈 일이 뭐 얼마나 되겠냐. 그래도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넷이 오게 된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따뜻하게 또 뭐 해명까지 굳이 또 해주는데, 근데 지금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니 서동주 씨 남편분도 엄연히 이름이 있을 텐데 왜 서동주 남편이라고만 소개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지영석 씨입니다. 아까 잠깐 자막도 영석 씨 나왔잖아요. 근데 지영석 씨 잘생겼네요. 근데 보세요, 김현재 평론가님, 사실 아까도 이제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정말 설명 잘해주신 게 유명인의 삶은 피곤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일일이 또 해명을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앞서서 서동주 씨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가족들끼리 대규모 가족 여행, 신혼여행을 빌미로 이렇게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가족들, 서동주 씨 할머니 그리고 엄마 커플까지 해서 한 8명 정도가 갈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일정 문제가 있다 이러시면서 불참을 하셨고 또 남편의 누나 커플이 있었는데 개인 사정이 있다 하시면서 못 오시겠다고 하고 또 할머니는 아무래도 좀 건강 문제가 있으셔서 이번에는 동행을 못 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동주 씨 모녀의 커플 4분만 남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넷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동주 씨가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아무리 모녀지간이지만 너무 모든 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뭐 성격이나 취향이나 이런 게 관심사 이런 게 막 너무 정반대니까 혹시 가서 조금 뭐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부딪히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염려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막상 가고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가족 여행을 또 한 번 계획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이번에는 딸내 즉 서동주 씨 신혼여행에 같이 갔으니까 이제는
서정희 씨 커플의 신혼여행도 같이 가면 되겠네요. 지금 4명이? 네, 충분히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에 서정희 씨 입장에서도 이 여행이 신혼여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딸이 6월에 결혼 올렸는데 사실 먼저 만난 건 서정희 씨 커플이죠. 네, 그리고 서정희 씨가 몸이 아플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식이 좀 늦어졌는데 네. 원래 지난 5월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완전 닮은 꼴이다. 진짜 엄마랑 왼쪽이 서정희 씨, 오른쪽 소동주 씨인데 와 대박 그렇죠. 사건이네. 정말 닮았죠. 그래서 네. 모녀 간에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 근데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딸의 결혼이 우선이기 때문에 6월 결혼을 잡은 상황에서 본인이 5월에 결혼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결과적으로 볼 때 서동주 씨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양보해준 엄마와 같이 여행을 떠나서 엄마 역시 신혼여행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마련한 것 같은데 추후 진짜로 두 사람이 서정희 씨 역시 결혼식을 올리면은 여행을 떠날 때 서동주 부부가 함께 가면은 또 한 번 합동 신혼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녀지간을 넘어서 아마 두 사람 볼 때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제는 점점 친구가 돼가는 듯한 느낌. 서정희 씨와 서동주 씨 앞으로도 멋진 모습, 알콩달콩 모습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제목만 보시고 어머 아이고 우리 식당 어떻게 우리 식당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김효성 기자님. 네, 그러긴 한 말입니다. 지난달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식당 그리고 세차장 등 가게의 금고를 노리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때문에 경찰 분들께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추적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나. 바로 그 남성의 범행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어허.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늦게까지 남아서 홀로 식사를 하던 이 남성. 식사를 마친 후에 가게를 이렇게 떠납니다. 네. 아무 일 없어 보이죠. 그런데 몇 시간 후 왔던 식당을 이렇게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앞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갔고요. 어허. 식당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어머. 이 깜깜한 식당 안에서 남성이 조명을 비추면서 간 곳은 다름 아닌 식당 계산대, 즉 금고였습니다. 이 하하. 남성은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CCTV 보니까 최명장님 딱 진짜 구린 행동하는 사람 살금살금도 알아봤어요 진짜. 일단 나름대로 치밀한 사람입니다. 네? 절도를 하기 전날에 저기 가서 밥을 먹었던 거는 일부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앞뒤 뭐 화장실이며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네. 새벽에 바로 그날 새벽 다음 날 새벽에 부식경에 들어가서 어허. 현금 30만 원을 빼갖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은 안진용 기자님 이거 완전 계획 범죄인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진짜. 계획 범죄가 맞죠. 날이 밝은 식당 직원들이 출근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닫혀 있어야 될 이 금고가 열려 있었고 그곳은 텅 비어 있었기 어허, 때문이죠. 네. 자, 경찰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네. 그 이후의 상황 또 영상으로 어허. 준비했습니다. 네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그리고 지문 등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들을 찾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 아까 그 법원입니다. 여긴 또 다른 가게예요. 또 침입해서 똑같이 금고에서 현금 절도를 시도하는데 이번엔 더 과감합니다. 네. 잠긴 금고가 열리지 않은 걸까요? 저렇게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하. 근데요 저 몹쓸 인간 검거가 됐어요. 근데 잡고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한테 말도 걸고 그리고 나와서 흡연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둘러봐요. 이렇게 열린 데가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침입구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밤에 범행을 할 때는 식당이 조금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다가 종업원들이 완전 퇴근하는 것까지 보고 원래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창문이 근데 너무 틈이 협소해가지고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뒷문이 이제 살짝 열려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뒷문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범행을 한 겁니다. 검거가 된데 그 검거 과정도 너무 황당하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세차장에서 또 범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경보 시스템이 울려서 범행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역시 CCTV 추적을 통해서 행선지를 확인을 하고 결국에 남양주시 한 PC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혼자서 게임하고 있던 남성 결국 검거를 했거든요. PC방 들어가는 모습이네, 아까네. 그렇습니다.
검거 당시 40대 남성이 한 얘기가 너무 황당한 게요. 왜요? 어차피 잡힐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은 갖고 있으면 뺏길 거라고 생각해서 다 써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구속이 됐는데 형량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네. 절도의 습벽이 상습적으로 발현됐다고 봐서 굉장히 높은 형량 선고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등쳐먹는 저런 인간들이 정말 무거운 형량 받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